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 실무를 시작을 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실무를 하였고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전치 2주에서 3주에 해당하는 경상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키워드가 가장 핫한 이유는 교통사고 중 2주에서 3주 구간대에 해당되는 경상사고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주변에선 누구는 200 받았대더라, 누구는 입원도 안 했는데 300만원 받았대더라, 누구는 400만원, 500만원 받았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금을 받으면 내가 보험사에게 속은 건 아닌가? 아니면 뭔가 손해를 보거나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누가 많이 받았더라, 이거는 정보가 아니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은 무엇들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2주, 3주 진단이 나오는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을 예로 들어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 중에서 부상보험금에 대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고 내용입니다. 사고사항은 사거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후미 차량이 추돌한 사고여서 무과실이고요. 인적사항은 30대 전업주부이고 소득사항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현실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사종사자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되죠. 그래서 월소득 277만 1,900원을 반영합니다. 치료사항은 사고일로부터 입원 치료를 5일은 했는데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더 이상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를 전환을 했고요. 약 10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타박상 진단과 요추염자 진단을 받았는데요. 요추염자로 허벅지나 다리 저림 증상이 나왔다면은 디스크를 의심하고 반드시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치료 방법이나 합의금 계산에 이걸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디스크에 대한 추가 진단은 없다는 전제 하에 부상보험금 산식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적극손해입니다. 바로 치료비를 말하는데요. 보험사에서 피해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으로 바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적극손해 항목에서는 지급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0원이고요. 다만 직불치료비라고 해서 혹시라도 본인 비용으로 지출한 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모아서 보험사 쪽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상위자료입니다. 보통 전치 2주, 3주 피해자들의 부상급수는 12급에서 14급 구간인데요. 이번 사고에서는 12급 사망인 척추염자와 14급 사망인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명이 2개입니다. 11급 이하이기 때문에 병급 적용 없이 그냥 12급 위자료 하나만 적용해서 15만원 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자료 병급이라는 건요, 2급부터 11급 사이에 진단명이 2개 이상인 중상사고에서 전체 진단명 중에 가장 높은 급수에서 한 급 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1급 이상 진단명이 여러 개인 중상사고 환자라면 위자료 병급은 꼭 챙겨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휴업을 해서 또는 병가로 인해서 나의 수입과 급여의 감소가 있다면 그 감소분의 85%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항목입니다. 전업주부도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입원 일수 5일에 대한 85% 적용 금액이 47만 1,223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항목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내용은요.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휴업 일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해서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치료기간은 입원기간뿐 아니라 통원기간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시간, 병원에서 대기시간,
집으로 귀가 시간 등 서너 시간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고 어필을 하신다면 반드시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휴업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간병비는 상해 급수 1급부터 5급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전치 2주에서 3주 진단 피해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정 금액은 0원입니다. 마지막 기타 손해배상금인데요. 별건 없고요. 통원 치료를 위해 오고 가는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1회당 8,000원씩 지급받기 때문에 10회 해서 8만원입니다. 손해액 총액은 70만 1,223원이 산정되는데요. 만약에 5일 정도 입원 치료도 없었다면 손해액은 채 30만원도 안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겠나요? 절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남들이 얘기하는 200만원, 300만원 받았다는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향후치료비라는 항목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이 향후치료비 항목은 경상 환자들의 합의금 산정 항목에서 가장 비중 있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향후치료비 항목은 소송 기준상의 항목입니다. 평생 동안 의학적 케어가 필요한 중상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 이후부터 발생될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라는 이름으로 합의금에 포함을 시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치료는 계속해야 되는 상태인데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앞으로의 치료비를 계산해서 선지급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중상사고에 적용하는 향후치료비를 경상사고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 계산한 30만원, 40만원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약관에도 없는 향후치료비 항목을 굳이 끌어와서 실무상으로 합의 금액을 맞추는 건데요.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로컬 병원의 하루 입원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이고요. 통원 비용이 5만원 전후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주치의 소견을 통해서 향후 3주 정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발부받아서 보상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도 그 근거에 맞춰 산출한 금액을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결제 라인에 태울 수 있는 거고요. 약관상 지급기준 항목으로 산정된 금액에 향후치료비 항목을 얹어서 합의금을 산정한다면 보험사도 손해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결제 승인이 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피해자도 희망하는 합의 금액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향후치료비라는 항목 때문에 합의금이 200만원이 되기도 하고 300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금액적인 부분으로만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은 절대로 보험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라든지 증명을 통해서 주장을 하셔야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 진단에 대한 실제 합의 사례를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다 궁금하신 점이나 보험금 계산 관련 문의사항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양식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